자, 이번 시간에는 11장으로 넘어와서 다중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11.1절의 이중적분의 정의인데 가장 다중적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변함수니까 공간상에 그쵸 어떤 평면이라든가 공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적분을 얘기할 건데 정역 자체가 그쵸 우리 xy 평면에 이렇게 x하고 y 평면에 얘는 지금 xy 평 공간이 아니라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정역을 하나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를 우리가 a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얘를 잘라줄 건데 뭐 요놈을 x0부터 해서 xn까지 n등분을 하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주겠죠. 그렇죠? 뭐 x1, x2, 뭐 xn-1까지. 다음에 이번에는 y축도 y의 제로부터 y의 우리가 뭐 m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죠. 그래서 y1, y2, yn-1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졌을 때 우리가 좀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잘라주고 각각의 영역에서 그쵸? 각각 지금은 우리가 균등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쉽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우리가 균등 분할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극한을 취할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몇 개 우리가 지금 m 곱하기 얘가 m 곱하기 n 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렇죠? 거기 영역 안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점을 하나 잡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경계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러한 경계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임의의 점 이런 점을 하나 잡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표본점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래서 표본점을 하나 잡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직사각형 바닥면을 그쵸? 이렇게 바닥면 하나 잡아놓고 여기에서 높이 함수값을 하나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직육면체들을 우리가 계속 더해주겠죠. 즉 여기서는 m 곱하기 n개로 쪼갰으니까 m 곱하기 n개의 직사각형들의 합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AI 라지 AI는 여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여기 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AI J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i번째, j번째 있는 어떤 직사각형인 거죠. 자, 그놈의 넓이를 그냥 우리가 aij라고 하도록 하죠. ai의 j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x i-xi-1 가로의 길이 y의 j y의 j-1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델타 xi 곱하기 델타 y의 j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바닥면의 넓이와 우리가 높이를 함수값으로 주는 이러한 우리가 부피들을 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지금 x도 변하고 y의 값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우리는 이중 리만합 이런 식으로 정의되죠. 우리가 1학기 때 정적분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균등 분할을 해서 하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차원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리만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것은 그냥 일중적분에서는 당연히 뭐 리만합 그래서 이제 이변삼수를 다루는 거니까 이중적분 그래서 이중리만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바닥면에 있고 한 점을 높이로 하는 바닥면에서 한 점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놈을 높이로 하는 이러한 직육면체들 m 곱하기 n 개의 부피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여기 극한이 당연히 이제 극한을 보내주긴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분할을 했던 그렇죠? 얘네들의 이 분할들을 그렇죠? 이 분할들을 가장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건데 얼마만큼 무수히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균등 분할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분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분할에서 자 분할의 크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가로의 길이들이 요 길이들이 지금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렇죠? 가장 큰 값을 우리는 p의 놈이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0으로 가니까 나머지 더 작은 애들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의 크기를 우리가 분할의 크기를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이렇게 p라고 놓자라는 p의 절대값 놈이라고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p의 놈이 극한으로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이중성을 우리는 이중적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반드시 지금 극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은 항상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다음 예제, 뭐 예제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예제가 우리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지는 미적분학에서 주어지는 웬만한 함수들은 그렇죠? 뭐 일변함수도 그렇고 이변함수도 그렇고 대부분 부드럽고 어떤 문제가 없는 다 적분이 가능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줄 거예요. 근데 극한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그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제 하나를 들어줬어요. 우리가 비슷한 예제가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x하고 y 값이 모두 유리수일 때는 1의 값으로 우리가 또 x 또는 y가 무리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일 때는 0의 값으로 주는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높이가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영역은 정사각형 영역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에 따라서 극한 어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분할에 따라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항상 극한의 문제이고 우리가 배울 것들은 다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제를 하나 들어준 건데 우리가 뭐 예를 우리가 몰라도 나중에 적분을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극한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 예제를 줬는데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쵸? p의 놈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이중썸을 그쵸? 이중썸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중적분으로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는 지금 보면 그쵸? 우리가 아까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또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f의 xi 스타, yj의 스타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넓이죠. 그쵸? 이런 여기다가 우리가 극한을 취한 거죠. 분할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렇죠? 이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자? 이중적분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럴 두 개 쓰고 적분 영역 R 안에서 fx, y 이 변수 함수에 우리가 적분 얘를 얘기하자라는 거고 얘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을 쓰면 얘가 이렇게 그냥 dx, dy 이렇게 x, y로 동시에 우리가 뭐하자 적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라는 거, 얘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간단한 예제들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은 f의 x, y 이변수 함수가 우리가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에요. 적당하게 바닥면에서 높이 어느 정도 높이가 떨어져 있는 평면이 하나 주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분 영역은 a, b에서 c, d 이렇게. 자, 얘는 지금 집합인 거죠. 집합의 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x는 a부터 첫 번째 좌표는 x 좌표들이고요. 두 번째 좌표들은 y 좌표들이거든요. 그래서 x하고 y가 이러한 우리가 적분 영역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 x, y, z 평면에서 공간에서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거 자 x축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y축은 c부터 d까지. 이러한 여기에 지금 비스듬하게 보이지만 얘가 적분 영역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K니까 K가 양수라고 보면 이러한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이 지나가는 거죠. 요 높지않은 점이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바닥 면의 높이 부피를 구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정확한 직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부피니까 당연히 부피는 뭐가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는 우리가 b 가로의 길이는 b-a고 세로의 길이는 뭐 d-a가 되죠. 그리고 높이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적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i를 n까지 나눴죠. 자, n까지 j는 1부터 m까지. 물론 여기에 적당히 쪼개서 이 한 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직사각형 쪼개서 한 점을 잡겠죠. 그래서 그놈의 우리가 표분점 xi 스타 y의 j의 스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구간들은 xi-1 이놈의 우리가 x의 j y죠. y의 j-y의 j-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이중점 우리가 이중점만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놈의 함수값을 얻을지 해도 항상 k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안에서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중 시그마를 쓰는 게 그쵸 푸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아직 많이 안 써봐서요. 그쵸? 자, 요 지금 시그마에 대해서는 요 얘네만 변수인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요 x에 대한 변수들은 요만큼밖에 그쵸? i에 대한 변수들은 이 x들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변수가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가 얘는 우리가 당연히 쭉 더하고 그렇죠? 실적으로 얘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i가 1부터 가면 이게 뭐 x1 빼기 x0 더하기 x2 빼기 x1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디까지 xm-xm-1까지 이렇게 그렇죠? 다 더해지는데 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맨 끝에 놈과 맨 앞에 있는 놈의 마이너스 부분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어떻게 x의 m-x의 제로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y의 이거 제가 자꾸 m하고 n을 헷갈리죠. 지금 여기는 n이에요. 죄송합니다. x n 여기도 n y의 m-y의 제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분할을 했을 때 x0와 xn은 시작점과 끝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얘가 b-a 이렇게 얘는 d-c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거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예제인데 조금 이번에는 함수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분 영역이 우리가 a, b부터 그쵸? 폐 영역 a부터 b까지여서 폐 영역 c부터 d까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우리가 인테그럴에 x 플러스 y의 dA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극한의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뒤로 가면 적분이 이 이중적분이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분으로 문제 풀 거지. 우리가 이런 극한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 문제 다시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중적분까지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상수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리미트 우리가 뭐가 지금 분할의 크기가 가장 큰 놈의 분할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쵸? 이 지금 뭐를 봐야 돼요? 여기에 극한을 취하겠어요. 이렇게. 그쵸? 극한을 취하는 문제였는데 극한은 끝나지 않았네요. 그쵸? 요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적분 영역이 되는 거고 얘는 어차피 이제 상수니까 K에 B-A, D-E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와서 얘도 좀 비슷한 극한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는 건데 자, 요게 이번엔 지금 얘가 함수인 거죠. 그쵸? F의 X, Y 얘가 돼버려요. 따라서 함수가 이제 조금 좀 복잡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표본값 그쵸? 우리 앞에서 말했던 표본값을 우리가 f에 우리가 xi의 스타, y, j의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적분 영역 안에서 한 값을 잡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할 건데 당연히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이중 시그마만 먼저 풀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상당히 얘가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함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축 x축은 xi-xi-1 이렇게 y의 j-y의 j-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자 얘를 다시 풀면 그쵸? 어차피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을 분배 법칙 써서 따로따로 쪼갤 거예요. 그렇지만 시그마는 두 개가 다 나눠지겠죠? 이렇게 해서 xi 스타의 xi 마이너스 xi 잠시만요. 아직 시그마가 다 써졌네요. 자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xi 스타만 끄집어내면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놈하고 y의 j 마이너스 y의 j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y j의 스타의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놈의 y의 j 마이너스 yj 마이너스 1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 어려우니까 요거만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번은 다시 또 우리가 좀 모습을 변형시켜 줄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 줄 거냐면 자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일단 시그마를 좀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i들만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정확하게 j들만 있으니까 시그마를 좀 분리를 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스타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요놈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y j 마이너스 y의 j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요 놈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y축 그쵸? y들 값의 합이니까 결국은 얘는 d-c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쵸? 앞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값만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1번 스타라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얘도 1번 스타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 좀 변형을 할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지금은 그냥 하나만 구할 거예요. 그쵸? 이게 1인데 그쵸? 우리 2배를 구할 거예요. 왜 쪼개지는지는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xi 스타의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2배니까 나중에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2개로 쪼개죠. 정확하게 이렇게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xi의 스타 그다음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놈을 좀 변형을 할 거예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스타 마이너스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 xi 그 다음에 더하기 xi 하니까 결국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 식은 우리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스타에서 우리가 뭘 뺄 거냐면 이번에는 x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xi 마이너스 1 더해주죠. 그리고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분배 법칙을 쓸 건데 요 놈을 두 개는 묶어주고 요 놈을 따로 해서, 그쵸? 그러면 얘가 분배 법칙을 쓰면 시그마도 쪼개지면서 xi 스타 마이너스 xi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얘가 xi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 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로 쪼개줄게요.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스타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xi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요 부분까지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쪼개진다라는 거. 지금 요 얘기가 이런 얘기로 풀리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좀 복잡하죠. 자, 요 놈을 볼게요. 요거를 볼게요. 얘와 요걸 먼저 볼게요. 지금 요 스타들을 보면 프라임인데 스타는 좀 너무 식이 길어서 스타는 얘를 잘 보시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쵸? 얘가 지금 xi, 그쵸? xi의 스타 마이너스 xi가 되는 거고 얘는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놈이 되죠. 근데 이놈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를 보면 얘보다는 뭐가 더 크겠어요? 지금 요놈의 값은, 그쵸? 요놈의 값은 뭐가 돼요? 당연히 우리 요 식에서 좀 잘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이용하기 좀 너무 복잡하니까 요놈의 크기는 당연히 구간의, 그쵸? 분할의 크기보다는 작죠. 왜냐면 xi 스타가 어디 중간 안에 좀 구간에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인 거거든요. 따라서 얘보다 작고 분할의 크기보다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얘가 분할의 크기보다는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요 놈은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은 당연히 구간의 크기, 그쵸? 그리고 얘는 다 더하면 b 마이너스 a 요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떤 각각을 다 상수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p의 크기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쵸? 나중에 어차피 극한 뭐 리미트를 씌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 0으로 가더라. 얘도 비슷하게 0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게 지금 뭐만 남았냐면 요 식에서 남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요놈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1에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요거만 남는 거죠. 요 식하고 요 식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시그마를 다시 더해보죠. 요게 이제 같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로 더해버리면 얘는 xi 더하기 xi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이 되어버리니까 i는 1부터 n까지 xi의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또 시그마를 푼다 생각한다면 결국 얘는 xn의 제곱하고, 그쵸? xn의 제곱 마이너스 x 제로의 제곱만 남을 거고 이놈이 b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다시 좀 복잡하지만 처음으로 가면 지금 요 i 스타 값이 지금 뭐가 되더라? 우리가 얘가 아까 우리가 구할 때 2배를 했으니까 2분의 1에, 그쵸? 2분의 1에 우리가 b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얘가 되는 거고 여기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요만큼의 전체 값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지금 x축 변화만 보고선 우리가 요걸 하나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y축도 끄집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중적분 근호를 푼다라는 건데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이걸 많이 쓸 거는 거의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적분을 공식화해서 적분을 문제 푸는 것들을 좀 배워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1.1의 2에는 일반적인 적분 영역에서 이중적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영역이란 뭐냐면 지금처럼 정의역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 얘가 이렇게 어떤 곡선 모양이죠. 그렇죠? 좀 뭐 아무렇게 막 생긴 곡선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f라는 함수가 여기 위에 이제 f의 x, y가 어떤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좀 확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자명원 확장이라고 하는데 f 위에 이렇게 물결이 있죠. f 틸다라고 읽어요. 틸다. 그래서 f 틸다 x, y를 우리가 이 영역에 우리가 알고 지금 주어져 있는 적분 영역 안에 x, y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함수값을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a를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그렇죠? 직사각형. 이 적분 영역 A를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직사각형 영역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직사각형을 하나 잡아서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는 있지만 A에 있지 않은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이 되겠죠. 요 A의 여집합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0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줘버리면 그렇죠? 자명한 확장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적분 영역 A에서의 우리가 이중적분이 우리가 f 틸다에서의 이중적분. 근데 적분 영역을 어디로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확장시킨 거죠.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확장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시켜도 넓이가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높이를 0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확장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분 영역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생긴 적분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근데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생긴 그렇죠? 임의적으로 생긴 어떤 적분 영역을 함수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적분 영역을 확장시킬 거예요.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적분값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함수를 지금 요게 지금 f의 x, y가 이변수 함수인데 1로 줘버렸어요. 그 높이가 적분 영역 안에서 함수값이 다 1인 거죠. 결국은 부피는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높이가 1인 거니까 결국 밑넓이에다 1을 곱하면 결국 밑넓이랑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넓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넓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단위가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단위를 무시하고 넓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피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가 아니라 양적으로 봤을 때 넓이가 같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중적분도 우리가 적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이중 시그마고 그 다음에 극한의 개념을 가져오지만 이런 시그마와 그 다음에 극한의 개념들이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정적분 정의할 때 그때 또 다 풀렸던 것처럼 이중적분도 우리가 이렇게 급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풀려요. 그래서 상수배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함수의 합, 그렇죠? 합은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 물론 빼기도 마찬가지 돼요. 빼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항상 함수값이 크더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중적분을 구해도 부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부피 얘기니까 물론 나중에 정확하게 적분 얘기하면 적분의 얘기로 가면 양적인 게 되지만 아무튼 커지더라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그렇죠 더 크거나 같죠.
그렇죠? 왜냐면 음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적분 영역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A부터 C까지를 뭐 A부터 B까지 해서 B부터 C까지 쪼갰던 것처럼 이번엔 적분 영역이 A1 더하기 A2라는 거죠. 근데 경계가 겹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A1, A2가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보면 서로 소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소가 됐을 때, 그렇죠? 유기영역 집합으로 봐서 서로 소가 됐을 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더라, 뭐 지금 분리할 수 있더라, 뭐 분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경계점이 딱 닿을 수는 있어. 좀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경계점은 딱 정확하게 닿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경계점에서의 우리가 부피는 어차피 한 점에서 부피는 제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경계점에서 닿을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A1, A2가 경계 외에는 겹치지 않고 이게 좀 더 표현하기 좋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적분 영역으로 쪼갤 수 있더라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개인 연속함수이면 그쵸? 유개인 연속함수 우리는 뭐 하더라?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유개인 연속함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중적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이중적분에 대한 정의들 그다음에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